전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고 내일 밤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금재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옷을 여러 겹 입고 나왔는데도 칼바람에 뼛속까지 시리고요. 잠시도 서 있기가 힘듭니다. 오늘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북엔 한파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을 보시면 대관령이 영하 17도, 천안 영하 13.2도, 서울은 영하 12.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 더 낮습니다. 오늘 낮에도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으로 빙판길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 2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54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송재원 기자입니다. 건물 뒤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에 탄 건물 외벽 자재들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남동구의 18층 호텔과 이어진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호텔 관계자가 실제 목격했을 때는 1층 기계식 주차장하고 호텔하고의 연결 천장 부분에서 보고 신고를 해줬고, 불길은 주차돼 있던 차량을 태우며 빠르게 타올라갔습니다. 불길이 커지자 소방당국은 인접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 반 만에 불은 꺼졌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전소했습니다. 주차타워는 이렇게 외벽이 전부 떨어져 나가 형체만 간신히 남은 상태입니다.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골절당한 20대 남성과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30대 외국인 여성 등 화재로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연기를 마시는 등 52명이 경상을 입어 모두 5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호텔 203개 객실 가운데 131개 객실에 투숙객이 머물렀던 상황. 호텔 건물로 불이 옮겨 붙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불은 주차장만 태우고 소방당국에 잡혔습니다. 한밤중에 쉬고 있던 투숙객들은 갑작스러운 화재에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방문을 일단 열었는데 이제 천장 쪽에 연기가 왔다 갔다 하길래 일단 옷 입고 빨리 나가자.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어젯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일 사망 12주기에 도발한 건데요. 방향은 다르지만 거리를 봤을 때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0시 38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이날 심야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57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건 지난달 22일 이후 26일 만으로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거리에 그친 이번 탄도미사일은 같은 날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전격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략 550km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통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핵작전 연습을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이런 결정을 트집 잡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 국방성은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 8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지난 NCG 회의 결과를 노골적인 핵대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미주리아 미팡을 두고서도 보다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택해야 할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NHK와 교도통신 등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정부가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추정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비행 거리는 약 400km로 최고 고도는 약 50km입니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번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장관 총선 출마에 따른 총선용 개각인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과 인사 논란으로 공석인 국정원장 후속 인사는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또 산업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의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바뀐 건 석 달 만으로 박문규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희룡 장관 때와 같은 총선용 개각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많이 한다며 국가 전체로 봐선 크게 데미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 안보 라인 교체는 일단 이번 인사에선 제외됐습니다.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게 많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정보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외교부 장관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발표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니 살펴보고 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결과에 따라 단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